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지만 참 범죄 이유도 참 가지가지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에서 네. 그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모 씨 폭행 등의 혐의였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어허. 이 남성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면 네. 작년 10월 18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랑구에서 어떤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무작정 이 남성, 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강아지를 키우려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됐는데 어허. 신고는 했느냐?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어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웬 오지랖이에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마스크, 그 여성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어머. 방식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어허. 또 같은 날 27일 강아지와 역시 산책 중이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강아지가 왜 강아지 입마개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다고 어머. 하네요. 이것도 또 역시 폭행이죠. 같은 해 11월에도 또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 2명의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모두 20대, 3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아니 입마개를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도를 넘었잖아요. 폭행. 손찌검이 뭐예요? 손찌검이.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여성들에 대해서 폭행을 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7월 22일 서울 광진구 자양로의 한 골목길에서 70대 여성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한 50대 남성이 강아지를 걷어차려고 합니다. 당연히 여성이 항의를 했는데 그러자 이 남성, 이 여성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 구타당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았더니 이후 남성, 이 여성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기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결국 여성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아 턱관절 내장증 등 2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됐습니다. 어머. 아니 지금 이 남성은 지금 이 처벌 죄질이 정말 중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김진휘 변호사님. 지금 이 남성은 상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그 상처는 내가 때린 상처가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얼굴을 한 번 때렸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죄 사실을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만 재판부에서는 CCTV라던가 아니면 피해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았던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충분히 이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후유증까지도 앓고 있고 그다음에 고령의 여성이어서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인 남성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두 남성들 모두 반려견과 산책하던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폭행,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는데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앞선 사례에서는 그 남성은 징역 3년의 비교적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 이번 건은 징역 10월이 선고됐어요.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50대 남성이 폭행한 사람은 1명이지만 60대 남성이 폭행한 사람은 3명이죠. 여기에 60대 남성은 그 이후로도 추가 폭력을 행사합니다. 아. 현재 묻지마 폭행을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60대 남성은 그 이후에도 재물 손괴, 폭행, 치상 등 5건의 추가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하. 당연히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게 되는데 네. 이 남성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구치소 소속 교사, 즉 교도관을 폭행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결국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반사회적 폭력성을 보이고 있어서 사회와의 상당 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똑같아 보이는 범죄지만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그런 여성들만 골라서 폭행을 가하는 이런 못된 심리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폭력 전가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충동을 억제하는 힘이 뇌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된 거는 가해자가 강아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감을 가지거나 일종의 약간의 공포감을 가지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자신을 갖다 강아지가 무시한다고 본인이 착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강아지를 폭행의 대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강아지를 데리고 유유히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행복과 자신의 불행을 비교하면서 갑자기 억하심정이 생겨서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법을 집행한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사는 거 정말로 오만이고 그런 대단한 착각이 범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